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기는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준동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부정사와 동명사를 공부하고 오늘은 분사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사만 딸랑 단독으로 아니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꽉 채워서 같이 비교하면서 자, 우리가 비교점에서 그 유사점대로 차이점대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 오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분사라는 제목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불만은 왜 이렇게 쌓이게 됐는지까지도 오늘 이야기 꽉 채워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싹 담아서 복습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생명이다. 우리가 준동사 세 번째 시간인 만큼 앞에서 함께 하셨던 준동사의 개념부터 차분차분 정리하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가는 거 괜찮으실까요?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라는 것에서 실제 동사의 역할을 안 하고 다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사의 그래서 반대 개념, 동사의 반대 개념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동사는 문장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주인공 분사까지 해서 준동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차분차분 공부 끝에 분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분사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부정사와 동명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제가 생명 같은 복습을 한 단계 같이 잡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실제 문장에서 우리말도 그렇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자, 우리가 나단, 가는 것, 가는 중, 가버린 이렇게 돼버린다면 실제 원리는 가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데 그거에 어용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동사 go도 마찬가지로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가 바밤, 탄 이렇게 세 가지로 팍 쪼개지면서 문장에서 이렇게 go라는 동사의 의미값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to가 들어간다거나 ing 들어가거나 pp가 들어가면서 문장에서 다른 자리에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자리 중에서도 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가장 키는 누가 잡고 있냐면 이 부정사가 잡고 있습니다. 실제 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역할이 세 가지가 있죠. 명사, 효용사, 부사. 명사는 다시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효용사는 한정과 서술 그리고 부사는 역할이 참 많죠. 목적, 원인, 근거, 판단, 결과, 문장 전체 수식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만큼 역할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자, 부투더정, 투더사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품사다라고 하여서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문맥에 맞게 여러분이 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문장마다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런 부정사의 다양한 기능에 맞은편, 즉 주목보와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게 이 맞은편에도 똑같이 하나 더 있죠. 그렇게 명사 역할을 하는 똥투더명, 투더사, 동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명사라는 것과 부정사의 명사적 역할은 같은 라인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는 평범한 명사를 밀어 제끼고 그 자리에 부정사나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떤 경우? 실제 이렇게 문장이 있었을 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대명사를 야, 나가봐, 나가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부정사. 부정사는 모양이 투에다 동사 원형 그리고 투가 사라진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투부정사를 먼저 이 자리에 넣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넣게 되죠.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의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이라고 각각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번에는 동명사를 넣어볼게요. 동명사는 원형에다가 ing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죠. 원형에 ing를 넣는 케이스로 자, 투부정사 잠깐 나가봐.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리고 나서 동명사로 원형의 ing, making it, making it, making it을 각각 넣어주게 되죠. 자, 그러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99% 뭐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해요. 그런데 1%, 1포인트%, 1포인트만큼의 딱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목적어 부분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부정사도 명사정법의 목적어 역할에 들어가고 동명사도 명사정법의 목적어 역할 자리가 들어가는데 이 목적어라는 건 실제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는 사실은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즉, 부정사, 동명사 뭘 써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전치사라는 게 오면 전치사의 목적어는 몽땅 다 누구한테 몰아주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모두 다 동명사에 몰아줍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모두 동명사에 몰아준다. 기억해 주세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모두 동명사에다가 몰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1%의 차이점이 되니까 그 점에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요? 분사. 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분사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인포그래피, 정보와 그리고 그림이 합쳐진 것을 인포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실제 인포그래피는 여러분에게 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죠. 뭐 부정사라는 게 전체 범위에서 3분의 1 정도의 기능에 해당되는 게 동명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즉 서로가 명사의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분사는 어떤 거냐? 분사는 실제 여기에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즉 여기죠. 그러면 혹시 높이를 딱 봤었을 때 혹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가요? That's right.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실제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가 한서 아니고요.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실제 역할은 형용사니까 왜 이름을 분사라고 줬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거 이름 바꾸는 건 어떨까요? 이 분사라는 이름은 사실은 나눌 분자거든요. 나눌 분자를 써서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해서 분사를 쓰는 건데 기능으로 가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자, 동사인데 명사 역할을 한다. 동명사. 그러면 형용사인데 동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분사라는 이름 부끄럽다. 동형사 어떨까요? 동형사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름에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이름이 잘못된 건 실제 학생분들이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하세요. 현재 분사는 현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분사는 과거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분사라고 현재만 쓰고 과거 분사라고 과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 그냥 모양에서 나온 거예요. 왜 분사라는 말이 나왔는지 자 보세요. go went라는 동사가 있다고 하죠. 이게 go가 현재 또는 원형, 이게 went가 과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옆에서 옆에서 분화돼서 going이라는 게 나온 거고 went 옆에서 분화돼서 gone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옆에서 분화됐다, 현재 분사. 과거 옆에서 분화됐다, 과거 분사지. 실제로 얘네들이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에만 쓰는 건 절대 nope!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쪼개졌다라고 해서 분사라고 하면 얘네들 뭐 분사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려고요. 기능에 맡아서 동사인데 명사인 척하면 동명사 갑시다. 그러면 동사인데 형용사인 척 한다면 동형사라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름을 동형사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진짜 도움이 생기세요. 왜? 여러분, 동사를 누가 소식하죠? 부사가 소식합니다. 그죠? 형용사를 누가 소식하죠? 부사가 소식합니다. 형부동문을 소식해 주는 건 부사죠. 그럼 여러분, 동형사는 누가 소식하죠? 부사가 소식합니다. 이름만 잘 지어주면 나중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즉 형용사로서 그 값어치값, 자리값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날아다니실 수 있는데 이름을 분사라고 지어놔서 우리의 날개를 꺾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과거, 시제랑은 상관이 없고 실제는
기능상은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그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모양이 두 가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라고 해서 두 가지. 현재 분사는 원형에다가 여러분 ing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원형에다가 이렇게 ed를 붙여주는 거. 원형에 ing 붙여주는 거, 원형에 ed 붙여주는 거. 원형에 ing, 원형에 ed를 붙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요 모양의 실체들이고요. 기능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형사, 즉 실체말 분사죠. 근데 우리가 지금 10수년 넘게 여러분 이렇게 배워오셨는데 갑자기 이름이 한 번에 바뀌실 수 없죠. 그래서 섞어서 갈게요. 분사 또는 동형사, 기능은 형용사의 기능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즉 부정사에도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그리고 동형사에도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면 얘네 두 개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동형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것들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실제 이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ing, ed는 여러분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실제로는 동형사. 그러면 기능상은 어때요?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얘도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고 얘도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형용사의 기능을 하면 무언가 하나는 사라져 없어져서 도태돼야 돼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도 사라져서 없어져서 도태되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 하나도 사라져서 도태되지 않는 이유, 그 도태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자, 그것들은 서로 기능이 아마도 차이가 있어서 무언가 하나가 사그라지거나 퇴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명백하게 보여드릴게요. 투부정사의 형용사도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각각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He was a man. 그는 남자입니다. 자, in the river. 강 안의 남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는 남자인데 강 안에 있는 남자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자, 그냥 강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제가 투부정사를 넣고 여기는 drowned 과거분사, 현재분사를 넣었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찬찬히 적어드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한정적 역할이고요. 이거는 자 동형사, 즉 분사죠. 분사 중에서 동형사 중에서 이거는 과거분사. 이거는 자 분사, 즉 동형사 중에서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면 각각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역할이 이걸 꾸며요. 앞에 있는 남자를 꾸민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형용사의 기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하나가 물려서 사라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를 지금부터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 남자가 있는데 뭐요? 강에 자 빠질 남자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자,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해석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이렇게 했었죠. Something to drink. 어떻게 해석했었어요? 마실 무언가, 마실 무언가, 마실 무언가, 마실 무언가, 마실 무언가. 그럼 아직 안 마셨다는 거죠. I have something to drink. 나 마실 것 좀 있어. 그 말은 마실 게 있다는 거니까 아직 안 마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선 He was a man to drown in the river. 그러면 물에 빠질 남자, 마실 무언가, 빠질 남자. 즉 마실 무언가라는 말은요. 실제로 마실 무언가이지 빠질 남자. 즉 마실 무언가 그리고 빠질 남자. 아직 그렇게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즉 뭘 나타내는 거냐면 예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저주예요. 아니, 그는 물에나 빠질 남자였어. 이런 물에나 빠질 인간. 이런 식으로 저주예요. 마찬가지요. He has something to drink. 마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아직 안 마셨어요. He was a man to drown. 물에 빠질 남자이다. 아직 빠지지 않았어요. 빠질 예정이라는 거죠. 왜 빠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나쁜 사람이라 욕하는 거예요.
그 인간 너무 못됐어. 그냥 못다 처먹었어. 아주 그냥. He was a man to drown in the river. 그는 물에 빠질 남자였다. 그래서 아직 발끝에 물도 되지 않았지만 근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나쁜 일을 했다는 거고요. 투부정사는 예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자, in the river 강에 drowned 했다. 자, he was a man drowned in the river. 물에 빠짐이 완료된 남자. 자, 제가 강을 잠깐 그려볼게요. 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육지예요. 육지가 있고 그리고 그 강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할까?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육지 그리고 사람을 이제 그려볼 건데요. 여기 물에 빠질 남자, 이 남자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남자는 아직 물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A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물에 빠질 남자, 욕먹는 사람.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drowned 같은 경우는요. 바닥에 이렇게 막 수초도 막 있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수초도 있고 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약간 오징어 같지만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런 사람을 이제 B라고 할게요. 물에 빠짐이 완료된 남자. 그 드라우닝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막 팔을 휘저으면서 살려주세요. help, help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사람을 우리는 C라고 하죠. A 그리고 B 그리고 이 사람은 C라고 할게요. 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지금 이 B는 물에 빠짐이 완료된 사람이에요. 그럼 물에 빠짐이 완료된 사람, 이 사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한 거죠. 자, 이러면 911에 연락하면 안 되죠. 자, 우리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서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도와주세요, help 하면서 팔을 후져온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빨리 119에 전화를 해서 911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죠. 이 사람은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발끝조차도 물에 닿지 않음을 나타내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to drown과 drowned와 drowning은 각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문제로 본다면 이렇게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골라봐. 현재 분사 쓸 거야? 과거 분사 쓸 거야? 그런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둘 중에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똑같은 선상에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기능이 있다면 사실은 이 셋을 비교해 보는 것이 진짜인 거죠. 그 진짜를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예정을 포함하는 거니까 발끝 하나 물에 닿지 않고 물에 빠질 예정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물에 빠질 예정인 남자, 이런 나쁜 놈, 이런 의미가 된다면 여기는 이미 사망한 남자, 이쪽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게 바로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 과거분사와 현재분사인 거죠. 오늘 우리는 주제가 분사인 만큼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왜 얘는 아직 빠져 있는 중인이란 뜻이고 얘는 왜 빠짐이 완료된 이란 뜻인지를 역으로 찾아내 가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이 둘의 차이. 하지만 진짜는 이 세 가지까지 다 아는 게 진짜.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은 분사 특집이니 분사로 삶과 죽음의 경계, 그것은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우선 얘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동사 3단 변화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우리 앞에서 특집편에서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에 대해서 come, came, come, run, ran, run,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런 거 여러분 함께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3단 변화에 많이 익숙하시죠? 그런데 실제 이런 3단 변화가 아니라 분사를 할 때는 4단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현재이자 원형이죠. 이거는 현재이기도 하고 원형이기도 합니다. fall, 과거, fell, 그리고 과거 분사 fallen.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3단 변화로 충분히 잘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형사 특집인 만큼 4단 변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까지도 궁금하다, 궁금해. 이 궁금한 부분 있죠.
이 궁금한 부분을 마저 채워서 4단 변화 1, 2, 3, 4 현재, 과거,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좋겠죠.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합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걸까 여러분들? 동사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게 과거분사.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3단 변환 여기까지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ing까지 함께하면 현재분사. 현재분사가 되면서 과거분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와 현재분사까지 얘네들을 우리는 준동사의 일종이라고 하고요. 준동사 중에서도 여러분 형용사인데 동사인데 형용사인 척 한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자 형용사 역할을 하는 동사라고 해서 동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동형사. 자 동형사인 이 분사가 왜 fallen 과거분사랑 현재분사 해석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지 왜 생과 사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아까 현재 분사는 살아있는 생, 그리고 과거 분사는 사. 생사의 갈림길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타박타박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I do the project라는 문장 있죠. 나는 그 프로젝트를 합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걸 여러분들 우리 진행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I'm doing the project. 괜찮으실까요? 나는 프로젝트를 하는 중이다. 괜찮으세요? 자, 저는 지금 진행형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건 어떠세요? 그 프로젝트는 is done by me. 그 프로젝트는 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 프로젝트는 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뭐에 해당될까요? 이 수동태. 수동태. 오케이? 이번에는 여러분 완료 시제. 나 그 프로젝트 다 했어. I have done the project. 완료죠? 자, 우리 공부했었던 거 그대로 나오네요. 우리 시제 중에서 진행 시제 be plus ing. 보이시나요? 수동태 be plus pp. 보이시죠? 완료 시제 have plus pp. 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문장에서 이 ing 보이세요? ing 확 커지게 보이고 여기 done과 done 보이세요? 이건 뭐라고 하죠? 과거분사. 과거분사를 우리가 pp 형태라고 하는데요. pp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ing냐 pp냐 이것이 문장에서 지금 진행의 문장에 ing가 보이고 수동과 완료의 문장에 pp가 보이죠.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지금 ing 문장, 즉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ing 문장은 결국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문장은 지금 능동태지 수동태는 아니란 말입니다. 능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ing는 문장에서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pp 형태라는 건 어떨 때 썼죠? 수동일 때, 완료일 때 썼죠. 즉 수동일 때와 완료일 때를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는 pp 형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첫 글자를 따서 능의 진이면 ing로 표현하는 거고요. 수의 완이면 pp로 표현하는 겁니다. 능의 진이면 ing, 수의 완이면 pp. 괜찮으세요? 능의 진이면 ing, 수의 완이면 pp 형태를 쓰는 거죠. 괜찮죠? 능진, 수, 완. 자, 그러면 능진, 수, 완을 나타내는 이 ing나 pp는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동형사. 동형사에서 형용사라는 건 결국 누굴 꾸밉니까?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러면 얘가 꾸며주는 대상의 명사는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앞에 존재할 수도 있고 뒤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앞 또는 뒤에 존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이 ing인 경우는 능의 진이고요. 오케이? 능진. 오케이? 그리고 자, pp 형태인 경우에는 여기 점 하나 더 찍고 수완이 되는 거죠. 수동의 완료가 되는 겁니다. 즉 수동의 완료일 때는 pp를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능진을 쓸 때는 ing를 가져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즉 동형사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의 기본 숙명은 누구를 꾸미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즉 동형사라는 건 결국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어떤 식으로 꾸며주는지 보셔야 되겠죠. 여기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There's a project.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죠. There is 어디 뭐뭇이 존재하다. 자, 프로젝트가 존재하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라고 해서 important가 프로젝트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important는 뭐가 될까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이 형용사의 역할은 문장에서 누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동사가 한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동형사가 되는 거죠. 여기처럼요. There's a done project. 얘가 얘를 꾸미는 거죠. 즉, 이 동형사가 말입니다. 동형사가요. 지금 여기는 명사를 꾸밉니다. 동형사가 명사를 꾸밉니다. 동형사. 동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한다. 동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한다. 동형사죠. 자, 동형사가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데요. done이라는 건 여러분들 자 우리가 do, did, done. 여기서 done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 동형사 과거분사는 능진, 수완, 수완이죠. 수완이기 때문에 수동의 완료로 되어진 프로젝트, 완료된 프로젝트, 합쳐서 완료되어진 프로젝트. There's a done project. 완료되어진 프로젝트. 수완, 수동의 완료, 완료되어진 프로젝트. 이러면서 프로젝트를 꾸며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done은 자, 수완, 수동의 완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doing은 뭘까요? doing은 do, did, done, 그 다음에 여러분들 doing, 4단 변화. do, did, done, doing. doing은 뭐죠? 수동의 완료가 아니라 능진이 되는 거죠. 능진. 능동의 진행으로 여러분 there's a man,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뭐라는 거예요? doing, 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doing은 능동의 진행으로 앞에 있는 남자를 꾸며주는 거죠. 남자가 doing, 하는 중입니다. doing,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동의 진행으로 a man doing,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는데 뭐래? 프로젝트를 해 라고 해서 프로젝트는 do가 불러온 목적어 형태인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done이라는 여기에 doing이라는 하나는 과거분사, 하나는 현재분사잖아요. 그러면 과거분사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현재분사 얘는 앞에 있는 이런 명사를 수식하죠. 이렇게 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동형사라는 것의 특징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다. 동형사의 특징은 명사를 수식해줘서 능진, ing 형태로 수식해 주는 거고요. 수완, 뭐 형태로요, 여러분들? 자, pp의 형태로 수식해 준다. 근처에 있는 명사를 눈여겨보시라.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 이렇게 important나 done이나 doing 같은 것들이 명사를 수식해줘서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인데 형용사인 척 한다라고 해서 동형사입니다. 나중에도 문장을 보실 때 이런 애들은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의 잎사귀를 가지고 우리는 fall이라는 동사 함께 할 건데요. 동사 fall은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다가요, 저희가 형용사화를 해볼게요. 그럼 동형사가 되겠죠? 동투더 형투더사, 동형사는 두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ing와 pp. 이때 이 ing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 그리고 요거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능진에서 진, 그리고 수완에서 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자동사이기 때문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건 fall이라는 동사가 떨어지다인데 그 떨어지다에다가 ing를 붙이니 떨어지는 중인, 그리고 여기에다가 pp 형태를 만드니 떨어짐이 완료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문장에서 여기 잎사귀가 호로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떨어지는 중이에요. 떨어지는 중인 잎사귀, falling leaves, 떨어지고 있는 중인 잎사귀인 거고, 이게 완전히 바닥에 딱 달라붙었어요. fallen leaves, 떨어짐이 완료된 잎사귀, 떨어짐이 완료된 잎사귀라고 해서 이건 낙엽이라고 합니다. 떨어짐이 완료된 잎사귀, 낙엽. 그래서 fallen leaves는 낙엽, falling leaves는 이렇게 바람이 휘날리는 이런 잎사귀들, 이런 것들을 falling leaves,
떨어지고 있는 중인 진행. fallen 떨어짐이 완료된 요거는 완료의 형태의 PP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사라는 이 명사라는 ip사기를 여러분 동투더 형투사 동형사가 각각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ing 형태로 pp 형태로 꾸며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사, 즉 동형사입니다. 자,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문장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고요. 현재 분사는 능의 진, 과거 분사는 수의 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사는 동투더 형투사, 동형사라고 불러서 동명사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더 드리고 싶어서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동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시간에 지금 동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정사라는 거는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 투가 사라진 부정사가 있다고 친다면 동명사라는 건 원형에다가 ing를 함께하는 거 그리고 이 현재 분사라는 건 ing 그리고 과거 분사라는 건 ed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도 ing고 여기도 ing인데 어떻게 구분하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둘 다 ing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 이런 거 궁금한 적 없으세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채널 고정 화면 계속 봐주시고 아니야 난 이걸로 좋게 싶으신 분은 여기까지 하신 것만 해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base to the best로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동명사도 ing고 동형사의 현재 분사도 ing라면 도대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동명사의 ing 그리고 분사 중에서도 동형사잖아요. 이게 분사가 동형사인데 동형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 그럼 이게 모양이 똑같다예요. 자, 이것도 모양이 똑같아요. 현재 분사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능진, 능동의 진행이라는 거죠. 능동의 진행으로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a sleeping bill 그리고 sleeping baby. 자, 우리 당연히 sleeping baby 뭐가 될까요? 능동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뭐 하는 중인, 자고 있는 중인 아가. 즉 얘는 현재 분사 너무너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자고 있는 중인 알약. 얘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자고 있나요? 자고 있는 중인 알약 어색하죠. 자고 있는 중인 알약이 아니라 그 자는데 먹느냐 그 수면제 아니야? 맞아요. 수면제예요, 여러분. 수면제. 근데 어떨 때는 수면제라고 해석하고 어떨 때는 수면 중인 아기라고 해석을 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지적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10초만 집중해 주세요. 보세요. 여기 각각 여러분 제가 문장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appeal, 약, for, 위한, sleeping, 자기 위한 약 맞나요? 여기까지 어려움 없으신가요? 자기 위한 약. 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위한 약. 수면제죠. 즉 여기 이 sleeping이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넘어간 거고 여기 있는 알약이 호도도도도도도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자기 위한 약 이건 수면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be 플러스 ing 진행형이죠. 능동의 진행형을 나타내는 그 현재 진행형의 sleeping이 호도도도도도도도 a sleeping 그리고 maybe가 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be 플러스 ing에 있었던 그게 여기로 간 거라서 sleeping, 자는 중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요. 여러분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누구의 특허라고 그랬죠? 1% 차이점. 누구? 동명사. 전치사의 차이점인 그 동명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전치사의 차이점인 그 동명사가 여기 들어가서 이건 동명사, 이건 현재 분사일 겁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장에서 분명히 다르게 존재하죠. 실제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맞아 그렇겠다 궁금하다 뭐 궁금한 건 아니어도 내가 그렇겠네 이런 거 나중에 좀 신경 써. 맞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독해를 잘해요. 정말 독해 잘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보신 다른 거 말고 능동의 진행, 동형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여기 후 이상하셨죠? 관계대명사 다음 시간 내용 여러분들 넘어가시기 전에 배움에 익힘을 더합니다. 오늘 배움의 익힘 문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신 내용은 여러분 이거였어요. 자, 우리가 ing를 쓴다는 건 능동의 진행으로 명사를 수식한다. 자, pp를 쓴다는 거. pp라는 건 여러분 이 모양 자체가 동사 원형에 ed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pp를 쓴다는 건 수동의 완료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stolen, used, broken, ringing, 그리고 wounded 라는 말이 누구를 수식하는지만 저랑 찾아봐요. 누구를 수식하는지. 수식하는 대상의 명사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같이 가볼게요. Tom has his laptop. 톰은 랩탑이 있는데 그 랩탑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stolen. steal은 훔치다예요. 그러면 steal, stole, stolen. 훔쳐진이라는 PP 형태입니다. 이 PP 형태로 수동의 완료니까 훔쳐진 랩탑. 그 탐은 랩탑, 즉 랩탑은 여러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컴퓨터니까 노트북이죠. 노트북이 훔쳐졌다. 즉 탐은 랩탑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얘가 지금 수식해주는 대상은 누구니까요? 랩탑을 꾸며주는 거니까요. 훔쳐진 랩탑, 즉 도난당한 랩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도난당한 랩탑. 그래서 탐은 그의 도난당한 랩탑을, 즉 노트북을 도난당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뭐 사역동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stolen이 지금 랩탑을 꾸며주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use는 사용되어진이라는 과거분사입니다. use, used, used. 사용되어진. 그럼 사용되어진이 지금 누굴 꾸밀까요? 자동차. 맞아요. 사용되어진 자동차니까 중고차가 되겠죠. 사용되어진 중고차. 나 I want to buy a used car. 나는 중고차 한 대 사기를 원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며주는 대상은 car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broken, broken은 break, broke, broken 과거분사로 역시나 수동의 완료로 broken. 자, 깨어진 glass. 맞네. 뒤에 있었네요. 깨어진 유리. 깨어진 유리. 당신은 you should be careful of the broken glass. 깨어진 유리를 조심해야 돼요. 깨어진 유리. 꾸미는 대상이 바로 뒤에 있네요. 되셨을까요? I didn't hear the phone. 나는 전화가 ringing. ringing이라고 해서 ing가 뒤에 붙었죠. 그러면 ing 뭐뭐 하는 중인. ringing. ing 뭐뭐 하는 중인. 울리는 중인. got it? 울리는 중인.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울리는 중인 걸 듣지 못했습니다. I didn't hear the phone ringing.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울리는 중인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ringing. 울리는 중인이라는 뜻이겠죠. 울리는 중인. 오케이. I didn't hear the phone ringing.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ringing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전화가 직접 울리는 거니까 능동의 진행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울리는 중인, 전화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wound라는 말은 상처 입히다라는 뜻에서 ed가 들었으니까 상처받은이 되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자, 상처받은 선수, 상처받은 player, 선수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상처받은은 과거분사로 뒤에는 player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상처받은, 상처 입은 선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PP 형태로 그리고 PP 형태로 PP 형태로 그리고 ing 형태로 그리고 PP 형태로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명사는 이 명사, 즉 과거분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있는 랩탑을 뒤에서 수식해주고 자,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고 자,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고 자,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고 정말 그렇죠. 명사의 위치가 앞 또는 뒤에 있습니다. 앞 또는 뒤에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 능진일 때는
ing, 수완일 때는 각각 pp, 수동의 완료일 때는 과거분사, 능동의 진행일 때는 ing로 각각 명사를 수식한다. 그것이 동형사, 즉 분사의 숙명이다. 그 점 기억해 주시면 오늘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자, 함께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동형사, 즉 분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즉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형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능진, 과거 분사는 수완으로 각각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There's a man doing the project. 기억나실까요? 여기 예문이 있습니다. 자, there's a man, there is a man.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ing, 뭐가 될까요? ing니까 능진, 능동의 진행,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뭘 하고 있는 중일까요,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doing은 남자를 꾸면서 능동의 진행으로 there's a man, 한 남자가 있습니다. doing, 하고 있는 중인, 뭐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현재 분사는 능동의 진행으로 명사를 수식한다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고 드렸던 것처럼 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base to the best 잡아드릴게요. 자, 영어가 잘하는 이곳 생기초 스타터에서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